반갑습니다. 김일환입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표지하고 간지를 다 빼고 내용만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다 많이 드셨겠는데요. 빅데이터가 폭증하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도 어려워졌고, 더 나아가서는 쌓이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왜냐하면 빅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매출 1조는 큰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기업의 매출 1조는 큰 걸까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이름이 빅이다 보니까 큰 거에 집중해서 크면은 의미가 있다, 큰 거면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와 수수료,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비슷하죠. 그런데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나와 남과 다른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야 경쟁 무기로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경쟁의 대상 영역이 뭐냐? 그것은 금리나 서비스, 다시 얘기하면 가격, 품질, 상품이 아니고 진정한 경쟁 수단은 익스피리언스,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험의 결과가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은행 산업에서 은행 소비자들이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을 다시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보인 경우가 전체 한 20 몇 프로 되죠. 1등 기업이 80% 넘습니다. 최하위 기업은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는 고객들이 은행을 추천하지 않겠다, 아니 거꾸로 그 은행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 근저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얻는 체험, 익스피리언스가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회사의 매출을 결정하고 회사 수익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체험을 기록할 수 없었고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전체 중에서 약 10%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80% 넘는 것들은 알지 못했죠. 빅데이터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80% 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 점에 빅데이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그 많은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 데이터 분석 또는 소셜 분석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소셜 분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 회사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회사에 대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 호감 지수가 넷플릭스의 주가보다 선행한다. 다시 얘기하면 소셜 미디어 상에 넷플릭스의 호감도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기업이 바라볼 때 소셜 분석이 과연 빅데이터 분석일까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빅데이터,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가 커지게 된 이유가 뭘까? 트위터의 데이터 늘어나서는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회사의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실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대로 인해서 개인들이 수많은 행동들을 우리 회사에 흔들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 은행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수많은 자동화 기기들, 자동화 공정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폭증한 원인은 소셜미디어가 라기보다는 그 회사 자체의 디지털화가 더 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고객과 소셜미디어 상에 존재한 고객들이 과연 같은 고객인가 라는 것들, 또 한 가지는
소셜 블로그, 미디어상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아직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성 오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정 중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를 분석하는 것보다 기업 내부 데이터 분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맥킨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유통업종은 빅데이터 분석하게 되면 순영업이익이 60%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에 의하면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기업은 분석 투자 효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10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잘하면 이것은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러니 분석을 열심히 잘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분석 자체는 실제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것과 갭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문화입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대부분의 기업의 문화는 팩트 베이스가 아니라 어떤 인사이트 베이스 또는 겐토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숫자 분석을 해놔도 경영진이 그건 내 경험과 달라 라고 하면 숫자 분석에 의한 결과는 채택되지 않는 거죠. 첫 번째는 분석 문화가 회사에서 존재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석 능력이죠. 회사 안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회사 안에 그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가 존재하느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분석이 일상화되고 지속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품질 또는 충분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적시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느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전에도 데이터 분석은 해왔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이죠. 두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만 하지 않고 그것을 전사 차원으로 확산되느냐라고 하는 걸프를 넘었느냐, 첫 번째 고비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분석 결과가 회사 안의 영업 또는 생산, 기획 프로세스에 반영되어서 실행되느냐라고 하는 캐즘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야구에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매번 안타 칠 수 없죠. 10번 들어서서 3번 안타 치면 좋은 타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유전을 시추하는데 10번 시추해서 한 번만 유전이 터져도 대박을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 업체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의 노출이 있은 다음에 실제 거래되는 고객은 10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고 분석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85%가 실패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을 바라볼 때 이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업의 성과 향상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하기가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석에 대해서는 회사 안에 전문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가 있고 리스크 부서가 있습니다. 또는 프라이싱 부서가 있죠. 이런 부서들 안에 어떤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어서 지금까지 생각은 데이터 분석 그것은 우리 회사의 법무부서에 몇 개 팀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이 고급화되면서 어떤 직무가 필요하게 되었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게 되었죠. 예측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14만 명, 1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 회사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 회사 안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 기업이 되려면 회사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업에 가는 첫걸음은 모든 관리자들이 마치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듯이 모든 분석자들이 비주얼 데이터 분석 도구와 간단한 통계 분석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킨지의 똑같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관리자가 부족할 것이다. 얼마나 부족할 거냐면 수백만 명. 그래서
기업들도 우리 회사의 전문 데이터 분석가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반적인 능력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분석 업무에서 분석 수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에너지를 얻느냐가 중요할 것이겠지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데이터 분석이 중요합니다. 전체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어디에 있느냐 그 데이터를 분석 함수에 집어넣기 위해서 편집, 강화하는 일, 데이터 품질 확인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체 분석 과정의 약 70% 됩니다. 그래서 분석 자체보다는 회사 안의 데이터에 대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얘기하게 되면 기업 내부에서 조금 이렇게 그 데이터 분석하자라고 했을 때 조금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대개는 데이터 마이닝 아니면 올랩 유저들이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962년께입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데이터 마이닝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고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마케팅 인사이트 얻을 노력을 했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마이닝을 열심히 해봤더니 나오는 결과가 너무 뻔했다라든가 또는 마이닝에서 나온 결과가 너무나 상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구글 애널리틱이 등장했고 토마스 데븐포트가 애널리틱 책을 썼죠. 그 이후부터 애널리틱이 다시 꽃피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애널리틱에 의한 기업 경쟁 강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닝과 애널리틱은 다른 걸까요? 사실은 근본적인 기술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마이닝의 프로세스는 간단히 얘기하면 데이터를 열심히 정리하면 거기에는 인포메이션이 나온다. 정보를 열심히 분석하면 지식이 있고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갖게 되면 그 지혜를 현업에게 주어서 업무를 고도화시키자라는 생각인데요. 애널리틱의 생각은 뭐냐면 좀 더 나아가서 실행하지 않는 분석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인사이트가 바로 액션. 그래서 인사이트 투 액션. 다시 얘기하면 프로세스를 얼마나 진흥화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올렉과 비주얼 애널리틱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비주얼 애널리틱은 뭐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여주는 기능은 올렉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렉 사용자들은 새로운 비주얼 애널리틱 도구의 도입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비주얼 애널리틱은 실제로 모든 분석 도구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비주얼 애널리틱의 어떤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각의 속도로 비주얼로 한다. 그래서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인메모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거기서는 변수를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필터링해서 특정 사항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의 속도로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비주얼화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통계적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이슈는 뭐냐면 분석과 데이터 품질인데 데이터 품질이 갖추지 않으면 분석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 세상에서 데이터 품질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증권회사 창구에 오는 할아버지는 이름은 모르지만 돈은 많습니다. 그 손님을 확보하게 되면 지점은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불완전한 데이터 확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받아주지 않고 업데이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실은 데이터 완전하지 않은 거죠. 딜레마가 있죠. 데이터를 완전한 다음에 분석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현실 세계는 데이터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현실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인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둡이나 NoSQL 같은 기술들이죠. 그런 기술들이 키가 없어도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고 데이터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데이터는
out of sight, out of mind와 같은 맥락입니다. 쓰지 않으면 나빠집니다. 반대로 품질 좋지 않은 데이터도 쓰면 좋아집니다. 거꾸로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활용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 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현업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IT부서가 빅데이터 관련된 시도를 하지 않는다. IT부서 CIO는 현업부서가 요건을 줘야만 할 거 아니냐. 우리 회사는 빅데이터 요건이 없다. 우리 회사는 분석에 대한 니즈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즈가 없고 시도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고는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기업의 경영은 주로 말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스피킹하는 기업이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10%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기업은 생각하는 기업, 듣는 기업으로 가는 길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